2월 27일 월요일 KTN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 첫 합동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민정책과 대무역정책 등 핵심 공약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동남부 한인체전은 오는 6월 9일과 10일 피치트리 리지 고등학교에서 개최키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입찰이 내달 초 시작됩니다. 3,200km에 달하는 역대급 공공사업을 두고 건설회사들의 입찰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에 이어 JCPenney가 대규모 감원과 백화점 폐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가 거듭되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오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집권 40일 만에 첫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됩니다. 집권 초기부터 핵심 공약 실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미국민들도 지도자로서는 성에 차지 않지만 정책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섭니다. 집권 원년의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이민정책과 대무역 등 정부 정책의 입법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이해와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온 멕시코 장벽 건설, 이민 규제, 오바마 케어 폐기 및 대체안 마련, 세제 개편 및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다자 무역 협정 탈퇴, 국방 예산 증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미국, 자국 우선주의, 자국인 우선 채용 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AP통신은 이민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이민 관련 행정명령 수정안은 내달 1일 서명과 동시에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동남부 한인체전이 오는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피치트리 리지 고등학교에서 개최키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는 유소년 축구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차세대 체육인들의 참가가 기대됩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제37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가 오는 6월 9일과 10일 피치트리 리지 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측은 지난 주말 둘루스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손한 회장은 이번 체전이 예년에 비해 향상된 체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37회 동남부 연합회 체육대회를 위하여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남부체전의 최선기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에 유소년 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말하며 차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원업체들을 늘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남부 한인연합회 홍승원 사무총장은 체전 규모 확대와 후원업체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오는 4월 29일 정기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의해서 4월 29일에 저희가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럼 정기총회를 통해서 조직도 완비가 되고 메인 스폰서도 그날 결정이 될 건데요. 한편 동남부 한인연합회 측은 경기 종목별 단체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체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에 이어 JCPenney 역시 경영 실적 악화로 대규모 감원과 폐점을 예고했습니다. 리테일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백화점 메이시스의 매출 손실이 거듭되면서 매장 폐점과 직원 감원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서면서 다른 리테일 업계도 이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JCPenney 백화점 역시 매출 감소와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JCPenney는 이에 따라 전국 140여 개 매장을 폐점하는 동시에 6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온라인 쇼핑 등 소비 형태와 구조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 업계의 입지는 앞으로 더 축소될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스티븐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지난 주말 애틀란타 다운타운에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 반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에서 민주당 빈센트 포트 주 하원 의원과 미래건강연대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오바마 케어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시위 참가자 루이스 런연 씨는 건강한 삶을 원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하며 오바마 케어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최근 들어 오바마 케어 폐지보다는 대체 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계획과 관련한 정치적 쟁점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트럼프 장벽 건설 입찰이 내달 초 시작됩니다. 3,200km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될 예정인데요. 반트럼프 분위기 속에서 어떤 건설회사들이 입찰 경쟁에 뛰어들지 관심사입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이 미국 멕시코 간 국경장벽 건설 사업에 대한 도급업체 입찰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진행될 국경장벽 건설 후보업체는 내달 20일까지 선별되며 최종 업체는 4월 중순께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세국경보호국은 장벽 건설 비용과 규모, 건설 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들은 이에 따라 장벽 건설 계획 및 비용에 대한 의향서를 내달 24일까지 제안하게 됩니다. 다만 장벽 길이가 총 3,200km에 달할 것으로 보여 건설 비용과 규모는 역대 공공사업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톰 페레즈 전 노동부 장관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히스패닉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1인자가 됐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새 의장에 톰 페리스 전 노동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25일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선거에서 톰 페리스는 2차까지 가는 투표를 통해 미네소타 출신의 키스 앨리슨 하원 의원을 235표 대 200표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히스패닉계 인사가 민주당의 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 선거에서 페리스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한 오바마 측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리스 신임 의장은 뉴욕주 버팔로 출신으로 인권 변호사 출신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진보 진영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리스 신임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앨리슨 의원을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으로 지명했으며 앨리슨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하와이가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호에 집중하고 있죠. 돌고래 쇼가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중단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하와이 섬 주변 산호초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산호초의 색깔이 검게 변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자외선 차단제가 지목됐습니다. 하와이주가 환경보호를 위한 갖가지 규제안과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섬 주변 산호초 보호를 위해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도 벤젠 계열의 유기 화학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들을 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섬 주변 산호초들은 최근 고유의 색깔을 잃으면서 탈색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가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주는 해당 화학물질은 금지하는 대신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이산화타이타늄이나 산화아연 등을 포함하는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환경보호에도 일조하면서 인체 피부 건강에도 더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호명이 번복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보수적인 아카데미에서 흑인 감독이 연출한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어젯밤 거행된 제89회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최고 작품상 수상 작품을 호명하기 위해 마이크에 선 워린 비티와 페이 턴어웨이. 이들은 봉투를 열더니 약간의 뜸을 들인 후 최고 작품상 수상작으로 라라랜드를 호명합니다. And the Academy Award Come on. La La Land.
라라랜드 출연 배우들과 제작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무대에 올라 각각 수상 소감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무대 한켠에는 제작진이 올라오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보입니다. 라라랜드의 프로듀서 조던 호로위츠는 순간 마이크 앞에 섭니다. There's a mistake. Moonlight, you guys won Best Picture. 이에 조던 호로위츠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며 최고 작품상 수상자가 적힌 카드를 직접 들어보였습니다. 무대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함이 흐릅니다. 워렌 비티는 마이크 앞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I opened the envelope and it said, Emma Stone, La La Land. That's why I took such a long look at Faye and at you. I wasn't trying to be funny. 워렌 비티는 다시 한번 최고의 작품상에 문라이트가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문라이트의 베리 젠킨스 감독을 비롯한 배우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수상 소감을 발표했으며 제89회 오스카 시상식은 막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날씨와 환율, 지역정보 게시판이 이어집니다. 제1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정보입니다. KTN 게시판은 맥도날드 제공으로 제작됩니다. 언제든지 간편하게 단 1불로 따뜻한 커피, 소다수, 스위트를 즐기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맥도날드.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에서는 제3회 제임스 라이스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12학년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장학금 신청은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에 관한 문의는 678-481-124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스코어 코리아가 주최하는 창업 설명회가 오는 3월 5일 열립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813-89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호모피가 파격적으로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404-587-1504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 뷰티 서플라이 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조지아 뷰티 트레이드 쇼가 오는 3월 12일 캅 갤러리아 몰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70-454-79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제98주년 3.1절 기념 행사를 오는 3월 1일 오후 5시 한인회관에서 개최합니다. 기념식 후에는 저녁 식사가 제공될 예정이며 한인 동포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770-813-8988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장애 사역기관 원 미니스트리 발족식이 오는 3월 4일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이에 관한 문의는 470-494-516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27일 월요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